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칭찬 좀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학교 잘 다닐 때는 칭찬하셨나요? 그러면 저 칭찬 많이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요즘 진짜 좋은 소리 안 나오죠?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이렇게 서로 간에 거리가 없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저 아이가 나랑 100% 같지 않잖아요. 이해가 돼도 같이 있는 게 어려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어려운 시간들 잘 보내고 계시고요. 네. 지금 뭐 계약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2학기에 계약을 한다느니 뭐 1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안은 어떠냐느니 막 너무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건강이 우선이고, 네, 안전이 우선이고, 그것부터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도 이제 엄마도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장기화 된다면, 네, 정말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것과 약간 조금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저희 집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방법, 그리고 교실에서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던 방법, 그런데 공부 효과는 만점인 방법, 네,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놀이에요. 근데 거창하게 하시면 안 해요. 이 약간 그 코드 안 맞는 아이들은요, 나 그런 거 유치하다고 하고요. 혹은 나 귀찮다고 하고요. 아이들도 이제 의욕이 많이 없잖아요. 뭘 해도 시간이 안 가고 뭘 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까 의욕이 없어요. 그런 상태의 아이들을 막 굉장히 의욕적으로 우리 오늘부터 선생님 놀이 하자. 이렇게 한다고 술술 따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따라오는 아이 있다면 참 부럽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안 따라와요. 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요, 선생님 놀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핵심은, 네, 굉장히 이거는 공부에 관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활동인데요.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저는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보니까 종종 쓰시더라고요. 그 시간 수업에 관해서 어떤 한 친구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선생님. 물론, 네, 아주 어려운 개념이 나오거나 아이들이 설명하기 곤란할 정도로 복잡한 응용 문제가 나오는 수학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요. 교과서만 이렇게 미리 한번 읽어봐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조금 이게 좀 부드러운, 난이도가 좀 낮은 정도의 차시를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 요 차시는 누가 선생님을 하고 요 차시는 누가 선생님을 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역할을 줘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그 수업을 이끌어 가보게 하고요. 이것들이 좀 경험이 많거나 워낙에 가르치는 그런 말솜씨가 있는 친구들은요,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도 그 수업을 충분히 이렇게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요, 집에서 활용을 해보세요. 아이들이요, 눈빛이 달라져요. 왜냐? 내가 하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때는요, 힘이 나요. 없던 힘도 나는 게 사람이에요. 어, 내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요, 수동적으로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랬으면, 듣긴 들어요. 애들이니까 착하니까 듣습니다. 듣는데요. 그게 온전히 내 거가 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 거가 되려던 순간 다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큰 의욕이 없이 이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요. 금방 언제든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붙잡기 위해서는요, 선생님 놀이가 정말 좋은 게 아이가 직접 엄마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아빠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경계하는 거, 뭐 강연 듣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그리고 막 영상 하나 들으면 갑자기 의지가 막 이렇게 생기시는데요. 제발, 아이를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공부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정보를 드리면요. 우리 의욕 넘치는 어머님들께서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그날부터 당장 막 공책을 사고 책을 사고 아이를 막 앉혀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실패의 지름길, 힘 빼라고 말씀드렸죠.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계시면서 이걸 언제쯤 시작하면 될까? 어떤 시작, 아니, 어떤 느낌, 어떤 과목, 어떤 분위기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볼까를 고민을 하세요. 적어도 일주일. 네. 섣부른 시도만큼 내 아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공부법은요, 아무리 좋은 공부법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 공부는 마음이 하니까요. 아이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이는 그럴 마음이 아닌데, 최고의 선생님을 모셔오고 최고의 공부법을 아무리 들이민들 효과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네,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아 놓고, 무리하게 힘을 줘 놓고는 아이를 원망해요. 그 의욕만큼 따라오지 않는다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엄마의 기대치가 높았고 엄마가 힘을 잔뜩 주고 있었던 탓이지 그냥 하던 대로 잘하고 있던 아이가 엄마가 새로운 걸 결심했다는 이유로 그걸 무조건 의욕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우리 패키지 여행 가보셨나요, 혹시? 주로 해외여행 때 패키지 여행 가시죠? 배낭여행을 떠나거나 자유여행을 갔었다면 내가 물어 그곳을 찾아가고 그곳에 가서 막 정보를 찾아내고 가이드북을 뒤지고 막 검색을 해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이렇게 깃발 든 가이드를 따라다닐 때는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아무리 좋은 정보를 말씀해줘도요, 막 자기 바빠요. 그리고 딴짓하고요, 뭐 사진 찍고 바쁩니다. 내가 궁금한 정보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네, 나에게 떠먹여주는 정보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알아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아이를, 그러니까 그 여행 가이드 같은 사람이 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정말 세상에 이런 정보가 있는 그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요. 가이드가 하루 종일 쏟아낸다고 예,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던가요? 예, 대부분 눈 감고 주무시더라고요, 버스에서. 네, 저도 해봤는데요. 저도 자기 바빴고요. 그냥 뭐, 예, 좀 뭐, 가끔 좀 듣고, 네, 그냥 좀 자다 깨서 좀 한번 듣고, 이 정도예요.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소극적으로. 이 가이드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런 버스에 태우지 마세요. 자유여행, 네, 그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배낭여행. 스스로 배낭을 짊어지고 궁금한 것을 찾아 떠나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선생님 놀이에요. 그래서요, 선생님 놀이 시작 이게 아니고요. 아이가 오늘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요즘 공부도 잘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눈치로 알고 있어요. 네. 공부 전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시키고 계시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모든 과목에서 아주 100% 완벽하게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어제보다 분명히 발전했고 잘하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도 잘하고 느끼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혹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엄마에게 설명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있어야 아이가 입을 열게 될까요? 보상? 보상? 네. 그렇게 번번이 모든 것에 보상을 걸 필요도 없고요. 거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엄마는요, 감동한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와, 우리 딸 너무 감동이야. 우리 아들 너무 감동이야.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어떻게 엄마한테,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 이런 걸 설명을 해줘. 와. 엄마는 너가 그냥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줄만 알았지. 이걸 머릿속에 넣었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설명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라고 하면서요. 막 폭발적인 감동의 도가니 막 정말 울 것 같은 그런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엄마의 할 일이에요. 돈 안 들어요. 네. 그리고 매일 할 수 있고요. 맨날 똑같은 리액션을 해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누워서 입으로 육아를 한다고. 애가 또 뭐 와서 막 설명을 하고 자기가 한 거를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감동 또 막 했어요. 또 막 한바탕 또 감동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돌아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또 해서 엄마 감동시켜야지. 그 말을 혼자 말을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결과물에 대해서 엄마가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표현은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저 자식이 감동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엄마가 좀 마음에 의심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 감동이라는 말을 하고 아주 잘했고 정말 훌륭하고 엄마는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기쁘다. 라는 그런 이제 충분한 리액션을 해줬을 때 아이가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럼 아이들 다 똑같죠? 아빠 오시면 또 해야지. 그러면 아빠한테 미리 연락을 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애가 뭐라고 할 거다. 그러면 완전 리액션을 크게 해줘라. 아빠, 그거 뭐 돈 안 들잖아요. 아빠 오셔가지고 뭐 피곤하고 밥도 드셔야 하고, 하지만,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책에서 읽은 걸 쫑알쫑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 그걸 보고 내 아빠가, 뭐냐, 그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쵸? 네. 와. 하면서 진짜 정말 이렇게 눈을 약간 촉촉하게 하셔가지고 아이가 내가 오늘 진짜 좀 잘하긴 잘했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재밌으니까 내일 또 해야지 라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렵지 않은데요. 안 하면, 네, 안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원래 애랑 그렇게는 못해요. 저희는 성격이 좀 무뚝뚝해서, 네, 무뚝뚝하시면 아이를 그냥 계속 자신감 없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네, 자존감 낮은 그런 아이로 키우실 건가요? 내가 성격이 무뚝뚝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무뚝뚝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네, 저도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데요. 아이한테는 진짜 오만 푼수를 다 떨고, 정말 온갖 리액션을 다 하고, 과장되게 막 웃고 받아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러죠. 그 애들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하라고. 그럴 만큼 평소에 저의 모습과는 달라요. 아이를 대할 때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요. 우리 아이한테는 지금 엄마의 반응 하나하나, 엄마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아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니까요. 제가 아이가 성인이 돼서 네, 막, 뭐, 장가 갔는데, 그때까지도 감동 막 이러고 있으면 정말 징그럽죠.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결정적인 시기고, 지금 그렇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아이가 쏙쏙 흡수하면서, 네, 밝게 자라갈 수 있는 시기니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힘도 되고, 체력도 되고, 네,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액션을 크게 해주시고요. 아이한테 궁금하다는 표정을 자꾸 지으셔야 돼요. 애가 뭘 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조용히 좀 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너무 바쁜 일이 있잖아요. 전화 통화를 급하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요리가 막 다 타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잠깐만 엄마가 요거 3분만 하고 시간을 딱 알려주시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엄마 지금 이거 탈 것 같으니까 계란이 타니까 엄마 이거 빨리 뒤집어 놓고 끝내면 설명해줘. 라고 해서요. 아이가 뭔가를 설명하고, 아는 척이죠. 잘난 척. 자신감을 가지고 잘난 척을 하려고 할 때, 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전체, 아이의 그 유년 시절 중에서 아이가 먼저 다가와서 말을 하겠다고 하는 시기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아이가 말하려고 할 때는 모든 기회를 다, 네, 그냥 다 미루다가 나중에 아이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엄마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랑 뭐 좀 하자. 늦었다는 거죠. 네. 그때 되면 뭐 너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가지시는 어머님들 많으시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 뭐 하나라도 더 얘기하고 싶어 할 때 들어주세요.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네. 저희도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이제 꽂혔을 때 정말 하고 싶을 때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하는 바람에 하고 싶을 때 입이 한번 열리면 정말 이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나와의 싸움인 거죠.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하자.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고요. 선생님 놀이가 좋은 이유가요. 배운 공책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될 수 있어요. 배운 공책은 아이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백지, 아무것도 안 써있는 공책에다가 하나하나 쓸 건데요. 제가 나중에 배운 공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운 공책에 무턱대고 가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글로 표현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 전 단계가 말로 설명하는 선생님 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를 일단 말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익숙해진 아이들은요, 글로 옮기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완전히 뭐 6학년처럼 학습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공부한 걸 바로 글로 옮기는 게 가능하지만, 그 어린 친구들은요, 배운 공책부터 아무리 좋은 것도요, 강하게 서두르다가는요, 다 망쳐요. 배운 공책이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얀 공책을 사갖고 와서 무조건 들이밀고 배운 거, 공부한 거 다 써봐 라고 한다고 이 아이한테 최상의 학습법은 아니거든요. 배운 공책이라는 단계를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말로 설명하는 선생님 놀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형식의 놀이를 가지고 아이가 머릿속에 걸 정리하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봐서 다음 단계인 배운 공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중에는요, 말하는 단계를 뛰어넘고, 네, 바로 공책에 써도 할 수 있고, 공책에 써놓은 거를요, 다시 시간이 되고 분위기가 좋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엄마 아빠한테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공부해서 배운 공책에 이렇게 썼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 들어봐. 라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대화 분위기, 대화가 늘 수시로 부드럽게 오가는 분위기에서만 네, 선생님 놀이가 부드러워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어색하게 앉아가지고 자 그럼 설명해봐, 이것도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이거는 상상이 안 되시죠? 평소에 네, 대화가 잘 되고 있던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뭐 하는 것 같던데 뭐야? 혹은 아까 그 책 봤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엄마 그 책 못 봐서 궁금한데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자꾸 아이한테 표시하고, 그러면 아이는 질문을 받은 선생님처럼 그걸 설명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하나하나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여기 공책에다가 정리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야 이게 배운 공책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무섭게 하면 하죠. 무섭게 해서 시키는 거 가장 수준 낮은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네, 진짜 기술이고요. 그걸 이제 우리 아이의 엄마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진짜예요. 제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고요. 네, 또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지만 우리 힘내요. 네, 힘내고 아주 소소하지만 아이들이랑 추억 많이 만드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